안녕하십니까, 기사친구의 대우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엑셀 기출문제 8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엑셀 기출문제 8회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의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천천히 정확하게 입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확하게 입력한다고 해서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하면 또 안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많은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입력하는 연습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8회 모의고사까지 왔다면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먼저 제 강의를 듣기 전에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들으면서 한 번 더 따라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문제 화면과 엑셀의 비화면을 띄워놓고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우선 그 엑셀 작업 1단계 아래쪽에 이 11월 판매 현황이라는 작업표를 미리 만들어 두고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이 데이터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순서대로 진행한다는 거, 자, 이제 익숙해지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제목 입력하겠습니다. 11월 판매 현황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자, 한 줄 띄우고 자, 제품 번호, 제품명, 그리고 판매 가격, 그리고 할인 가격, 그리고 매출액, 수익, 그 다음에 비고, 자, 이렇게 입력을 해 두시는데, 자, 높아지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목 입력하셨고 그 다음에 이 제품 번호, 제품명, 판매 가격, 할인 가격, 매출액, 수익, 비고까지를 자, 이렇게 이제 제목 라인을 입력을 하게 되죠. 자, 이쪽에 보면 자, 매출액과 수익, 비고란이 칸이 되게 좁아 보이고 자, 이 앞쪽은 되게 넓어 보이잖아요. 자, 이거는 실제 시험 문제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B4 용지에 아주 큰 용지에 나오기 때문에 이 전체가 아주 편안하게 보이실 거예요. 자, 지금 저는 이 좁은 화면 속에서 문제 화면과 그리고 엑셀 화면을 동시에 띄워놓고 작업하다 보니까 한 화면에 여러분의 문제를 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좁게 작성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빡빡하게 안 나오니까 자, 용지 자체가 되게 넓고 크게 보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목 라인을 입력을 했으니까 자,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자, 1K부터 입력을 하겠습니다. 1K. 자, 대문자로 되어 있으면 대문자로 입력하는 게 좋습니다. 자, 1K, 1M, 그 다음에 1P. 자, 이렇게 숫자와 대문자, 영문자가 같이 섞여 있으면 입력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긴 합니다. 자, 천천히 빼먹지 않고 정확하게 입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3M, 그 다음에 3P, 그 다음에 4K, 그 다음에 4M. 제가 천천히 입력하고 있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해서 정확하게 입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타가 생겼다, 그죠? 자, 4K 다음에 4M, 자, 그 다음에 4P, 그 다음에 OK, 그다음에 OM, OP, 6K, 6M. 자, 아주 천천히 입력을 하고 있죠. 자, 왜냐하면 이 부분이 실수로 하나를 빼먹으면 나중에 전체를 또 찾는데 시간이 그만큼 걸리기 때문에 자, 이런 입력하기 불편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정확하고 천천히 입력을 해주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자, 이런 부분은 좀 빠르게 입력해도 되겠죠. 자, 서울, 부산, 인천, 부인, 부인, 부, 부인, 맞죠? 자, 이렇게 한글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판매 가격은 이 세 번째 라인에 있습니다. 그죠? 이 세 번째 라인에 이 판매 가격을 자, 제품명은 그러면 이쪽 입력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다가 따로 입력해 주셔야 된다는 거. 제품명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제품명부터 입력할까요? 자, 키보드, 모니터, 프린터. 자, 그 다음부터는 첫 번째 글자만 입력하면 되겠죠. 키모프, 다시 키모프. 전부 다 이제 키보드, 모니터, 프린터 순으로 연결이 되네요. 그죠? 키모프, 키모까지. 그죠? 자, 그 다음에 판매 가격 입력하도록 하죠. 자, 판매 가격은 숫자니까 자, 15000, 350, 000 엔터.
그 다음에 220000 엔터, 20000 엔터, 320000 엔터, 자 250000 엔터, 25000 엔터, 30000 엔터, 23000 엔터, 자 15000 엔터, 35000 엔터, 자 20000 엔터, 20000 엔터, 32000 엔터, 25000 엔터, 25000 엔터, 30000 엔터, 23000 엔터, 2200 엔터, 33000 엔터. 자, 이렇게 제가 중얼중얼거리면서 입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 듣기 싫어요.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이런 분 계시는데, 자, 우리가 머릿속에서 항상 숫자를 웅얼웅얼거리면서 입력을 하셔야만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우리는 엑셀이라는 이 계산식을 만들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입력에서 공 하나를 빠뜨리면 전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입력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할인 가격 없어요. 매출액 없어요. 수익과 비고 다 계산 라인이네요. 그죠? 자, 오른쪽에다가 판매 수량을 오른쪽에 입력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생산 원가도 오른쪽에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자, 판매 수량 입력하겠습니다. 좀 빠르게. 자, 이번에는 웅얼웅얼 안 거리고, 자, 그대로 입력하도록 하죠. 40, 65, 47, 35.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8회까지 오셨으니까 숫자 패드 활용을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157500. 얘는 좀 숫자가 기니까 웅얼웅얼 거려야겠습니다. 자, 90000 엔터, 9000 엔터, 144000 엔터, 112500 엔터, 11250 엔터, 135000 엔터, 103500 엔터, 6750 엔터, 157500 엔터, 9000 엔터, 9000 엔터, 144000, 12 112 112 500 엔터, 11250 13500 103500 9900 14850. 자, 좋아요. 자, 데이터 입력을 다 했는데 자, 8회까지 오셨으니까, 자, 여러분들 중에서 제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 혹시나 저는 타이핑 속도가 쌤님보다 더 빨라요 하시는 분들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자, 쌤을 드디어 능가했습니다. 이게 그죠? 자, 그런 얘기 올려주시면 청출어람했다고 제가 아주 댓글로 박수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 입력이 끝났고요. 자, 아래쪽에 합계 라인에 텍스트를 입력해 보도록 하죠. 제품이 모니터인 합, 이렇게. 그 다음에 제품이 큰 따옴표인가요? 큰 따옴표 하겠습니다. 프린터인 합. 그 다음에 제품 번호가 M이죠. M으로 끝나고 공급 지역이 서울인 제품들의 합. 됐나요? 자, 첫 번째 큰 따옴표로 바꾸겠습니다. 큰 따옴표니까 모니터. 자, 모니터 여기까지네요. 모니터 인합.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할인 가격 계산 시 사용된 함수식. 자, 그러면 자, 여기에 할인 가격 계산 시 사용된 함수식을 이거 복사해서 붙여 넣으란 얘기니까 할인 가격을 계산하는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함수를 써야 되고 나머지는 수동 계산해도 된다라는 얘기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네요. 자, 수동 계산이 편할 경우에는 수동 계산을 하시면 되고 함수를 사용하는 게 편할 경우는 함수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자, 우선 아래쪽에 합계 라인에 텍스트를 다 입력을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할인 가격 1번부터 계산에 들어가면 되겠죠. 자, 1번 계산 보도록 하죠. 자, 1번 계산에서 할인 가격은 판매 가격 곱하기 1000으로 하고 단 판매 가격이 35만 5천 원이면 35만 치에서 계산한다. 자, 이거 지난 7회에서 int 함수를 써서 소수이하를 버리는 내용을 한 번 더 복습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지난 7회를 공부하고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쉽게 아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는 하고 판매 가격을 찔러주고 그 다음에 곱하기 얼마를 하라? 1000으로 하라. 이렇게.
그죠? 근데 판매 가격이 35만 5천 원이면 35만치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C4 곱하기 1000에서 이렇게 큰 숫자가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그죠? 판매 가격이 35만 5천 원이면 35만치 하는 거니까 15,000원이면 1만치 하라는 얘기예요. 그쵸? 자, 그거부터 먼저 해야 되니까 자, 는 하고 인트를 취합니다. 자, 인트를 취해서 자, 판매 가격을 클릭한 다음에 35만 5천에서 35만치 하려면 얼마를 나눠야 돼? 그쵸? 만을 나눠야 되죠. 1, 하나, 둘, 셋, 넷. 만을 나눈 값을 인트를 치해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엔터를 한번 쳐보세요. 엔터를 쳐보니까 뭐가 나오죠? 1이 나온다는 사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35만 원 같은 경우에는 얘를 나누기 만을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온다? 35가 나와야 되고요. 얘는 20만 원이니까 얘는 20이 나와야 되지만 15,000 같은 경우에는 그쵸? 1.5가 나오는 거니까 소수야 버려서 1만 나오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보시면 돼요. 그쵸? 자, 그러니까 나머지도 나와 있는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쭉 한번 끌어보면 이렇게 그쵸? 한 자리 또는 두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게 보이시죠? 자, 이게 끝이 아니라 이 상태에서 뒤에다가 뭘 곱하라? 그쵸? 1000이라는 값을 한 번 더 곱하라는 얘기가 여기 나오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1000 해주신 자, 이 값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얘를 전체를 다시 한번 쭉 끌어주시면 나머지가 할인 가격으로 다 계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할인 가격 계산하는 방법 인트 취하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그죠? 얘를 우리가 나중에 복사해서 아래쪽에다 붙여 넣어야 된다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매출액 계산하겠습니다. 매출액은 판매 수량 곱하기 갈로에서 판매 가격 빼기 할인 가격이다. 자, 는 해서 판매 수량 클릭 곱하기 갈로 해서 판매 가격 마이너스 할인 가격, 판매 가격 마이너스 할인 가격, 그리고 갈로 닫고. 자, 연산에서 괄호가 있으면 괄호를 반드시 붙여 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도록 합니다. 자, 이게 맞고요. 자, 드래그해서 자, 참고로 우리가 초등학교로 돌아가서 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2 곱하기 2를 했어요. 자, 이게 얼마입니까? 지금 이거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 있어요. 2 더하기 2는 4니까 4 곱하기 2에서 8입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 있어요. 이거 아닙니다. 그죠? 자, 2 더하기 2 곱하기 2가 나오면 얘는 항상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곱하기부터 먼저 하게 되니까 2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얼마? 4가 나오죠. 여기에서 플러스를 해야 되니까 이 답은 6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만약에 자, 똑같은 수식이 있는데 이렇게 2 더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나오는데 앞에 괄호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곱하기보다는 괄호 안에 걸 먼저 연산해야 되니까 이럴 경우에는 2 더하기 2가 4가 되니까 그 다음에 4 곱하기 2를 해서 2, 4, 8에서 8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괄호가 없을 때하고 괄호가 있을 때하고 답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수식에서 이렇게 괄호가 들어있으면 반드시 괄호를 먼저 괄호를 붙여서 계산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좋아요. 수익 계산하겠습니다. 자, 수익은 매출액 빼기, 그쵸? 매출액 클릭 빼기. 자, 괄호가 있으니까 괄호를 열어줍니다. 판매 가격 마이너스 할인 가격, 판매 가격 마이너스 할인 가격. 판매 수량 곱하기 생산 원가다. 그죠? 제가 위쪽 거를 봤어요. 그죠? 자, 수익은 매출액 빼기 판매 수량 곱하기 생산 원가. 다시 지우고 판매 수량 곱하기 생산 원가를 하시고 그리고 갈로 닫고 엔터. 자,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 주시고 자, 까만색 십자가에서 쭉 드래그해서 나머지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비고 라인 볼까요? 자, 비고는 이 부분을 써야 되겠네요. 수익이 공이 몇 개입니까? 자, 700만원입니까? 보세요.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700만 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 하나를 잘못 쳐서 답이 엉뚱하게 나오면 안 되니까 저처럼 이렇게 꼼꼼하게 헤아려서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려요. 자, 는하고 if 만약에 자, 만약에 뭐가 수익이 자, 얘가 자, 크거나 같다 얼마 7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되겠죠. 700만원 이상이면 뭐라고? 효자 상품으로 하고 자,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하니까 빈 따옴표 큰 따옴표 열고 큰 따옴표 닫고 그리고 갈로 닫고 엔터.
자, 되셨습니까? 선생님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얘는 700만 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그쵸? 공백으로 나온 거죠. 자, 까만색 십자가 만들어서 아래쪽으로 쭉 드래그해서 나머지 답이 계산되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700만 원 이상인 얘네 같은 경우에는 효자 상품으로 나오고, 그렇지 않은 7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부 다 빈 공백으로 나오게 되는 형태를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비고 라인까지 계산이 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열 단위의 계산식은 다 끝나게 된 거고, 그죠? 자, 이렇게 열 단위의 계산식이 다 끝나면 우리가 먼저 뭐부터 하라 그랬어요? 반드시 정렬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나중에 썸이프나 이런 그 기본적인 함수를 쓰지 않고 수동으로 계산했을 경우에는 이 정렬이 선행되지 않으면 수동 계산했던 답이 다 틀리게 돼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열 단위로 계산이 끝난 다음에 정렬을 먼저 선행한다는 거 잊지 않도록 합니다. 자, 전체 범위를 자,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자, 그리고 데이터 메뉴로 가셔서 자, 정렬 단축 클릭하신 다음에 자, 정렬 순서는 수익의 오름차 순으로 하고, 자, 내 데이터 머리글 표시를 체크하시고 난 다음에 수익을 선택하시고, 자, 수익을 오름차 순으로 해 두시고, 자, 수익이 같을 경우에 판매 가격이 오름차 순이니까 기준 추가를 한번 하신 다음에 판매 가격을 오름차 순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확인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전체가 정렬이 완료가 된 거예요. 그죠? 자, 좋아요. 자, 이제 아래쪽에 합계 라인 계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계 라인 계산을 하기 위해서 합계 라인 계산은 아래쪽에 이 표를 좀 보셔야 됩니다. 위쪽에. 자, 이 표를 보시면 자, 제품 모니터에 제품이 모니터인 합을 계산할 거니까 5번 라인이 매출액과 수익에만 동그라미 5번이 돼 있으니까, 자, 매출액과 수익 부분이니까 이거 두 개 라인이죠. E와 F열. 그래서 E와 F열 이 라인에 답이 들어오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 놓고 난 다음에 제품이 모니터인 합. 자, 제품이 모니터다. 조건이 얼마? 한 개잖아요. 조건이 한 개일 경우에는 SUMIF라는 함수를 쓰시면 돼요. 물론 dsum이라는 함수를 써도 되고 SUMIF라는 함수를 써도 되지만 우리가 편한 걸 쓰는 게 더 좋은 거니까 dsum은 아무래도 조건을 따로 입력해야 되니까 불편하니까 여기에다가 우리가 SUMIF 함수를 써보도록 하죠. 자, 눈하고 SUMIF SUMIF 함수를 쓰는 방법은 자, fx 한번 눌러볼까요? 자, fx 보면 저렇게 세 줄을 입력할 수 있도록 나와요. 자, 첫 번째는 range 범위가 되겠죠. 자, 범위는 조건이 나타날 수 있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좀 치워놓고요. 자, 조건은 뭐다? 자, 문제가 제품이 모니터인 것을 불러와야 되니까 자, 이쪽으로 치워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자, 제품명이 모니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이렇게 범위 잡아요. 그쵸? 자, 얘네들 중에서 그쵸? 얘네들 중에서 뭘 찾아라? 여기서 조건을 찾아주면 되죠? 자, 조건은 뭡니까? 조건은 제품이 모니터니까 여기다가 모니터라고 쓰시면 되죠. 이렇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합계를 계산하는 라인이니까 합계 계산 라인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자, 이렇게. 자, 되셨습니까? 자, 이러고 확인 단추 누르면 그죠? 제품이 모니터인 합계를 다 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썸이프가 생각이 안 난다. 뭐 이렇게 하면 수동으로 계산할 때 제품이 모니터인 걸 다 찾으세요. 이렇게. 그죠? 모니터. 그죠? 이 모니터에 해당되는 이 가격 얘 더하기 그다음에 얘 더하기 그다음에 얘 더하기 한 값이 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썸이프로 한 번에 구할 수 있지만 썸이프가 기억이 안 난다면 이거 찾으셔서 이걸 수동으로 다 계산을 하셔서 여기다 직접 타이핑해서 집어 넣어야 된다는 거. 그 어떤 방법으로도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아서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이게 바로 수동 계산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이 상태에서 채우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큰일 납니다. 자, 답이 안 나오죠. 왜? 달러를 붙이지 않았잖아요. 자, 우리가 썸이프는 자, 달러를 어떻게 붙인다 그랬어요? 그 첫 번째 범위는 F4번 키 눌러서 전체를 달러를 다 붙이고, 그죠? 자, 마지막 범위는 오른쪽으로 이동될 거니까 오른쪽으로만 이동하고 아래쪽으로는 채우기 핸들을 안 할 거니까 그냥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그죠? 그대로 엔터. 자,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드래그. 자,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여기를 눌러서 더블 클릭해서 한번 보세요. 범위를 맞게 잡았는지 보시게 되면 이쪽 라인에서도 합계를 계산할 때 전체 조건이 들어있는 얘네 범위와 그죠? 그 다음에 조건은 모니터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합계를 계산할 범위가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이 답이 정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썸이프를 이용해서
계산식을 완료를 지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품이 프린트인 합. 자, 프린트라고 얘기를 하네요. 여기서 썸if 한 번 더 쓰면 되죠. 썸if. 자, 역시 똑같은 방법이에요. 자, 얘네 전체 범위를 잡고, 자, 얘네들 중에서 얘는 F4번 키 눌러서 전체 달러를 다 붙이고, 그 다음에 콤마 찍고 조건을 적죠. 조건이 뭡니까? 프린터. 그죠? 자, 그 다음에 콤마 찍고 합계를 구할 얘네들의 범위. 그죠? 자, 얘네들 범위 다 잡아주고, 그 다음에 갈로 닫고, 여기는 달러를 붙이지 않죠? 오른쪽으로 드래그 할 거니까. 자, 엔터. 자, 하신 다음에 자,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면 역시나 나머지 계산도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썸if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에 맞는 합계를 우리가 구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제품 번호가 M으로 끝나고 공급 지역이 서울인 제품의 합. 자, 얘는 조건이 두 개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글자가 이렇게 너무 길어서 여기에 답을 넣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죠? 이게 6번이라고 돼 있죠. 여기에 답을 넣어야 되는데 여기 답을 넣을 공간이 얘네들 때문에 안 보인다. 자, 그래도 넣어도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전체를 이렇게 블록 지정해서 전체 여백을 조금 느려 볼게요. 이렇게 조금만 더 느릴게요. 이렇게 조금만 더 느려야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공간이 보이시죠? 자, 이렇게 전체를 좀 넓혀서 이 글자가 제대로 다 보이게끔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입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뒷섬 함수를 써야 되겠는데 자, 조건이 만들어져요. 그쵸? 조건이. 자, 오른쪽에 인쇄와 상관없는 영역에 갖다 놓고 자, 조건을 입력합니다. 자, 제품 번호. 그죠? 제품 번호 M으로 끝나고 제품 번호가 M으로 끝난다는 얘기는 별표하고 M을 하면 되겠죠. 앞에는 아무것도 와도 상관없고 맨 끝자리가 M이 와야 된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공급지역이 서울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공급지역이 뭐다? 서울이다. 자, 이렇게 자, 정리가 되셨습니까? 반드시 우리가 이거 뒷섬 함수를 쓸 때는 자, 조건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가 화면을 약간만 줄여 보겠습니다. 자, 줄여서 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의미만 파악하세요. 자, 제품 번호라는 이 조건의 이 글자와 자, 이 글자가 완전히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조건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공급 지역이라는 이 글자와 이 글자가 완전히 똑같아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축소를 해서 보여드리는 이유가 공급 지역이 서울이다. 그럼 제품명 자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뭔가 잘못됐다. 그죠? 자, 제가 데이터를 입력할 때 잘못했습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이러면 답이 안 나오는 거야. 내가 이거를 실수를 해놓고 난 다음에 지금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선생님 이거 제품명 아닌데 막 이렇게 마음속에서 생각하신 분 아마 계실 겁니다. 그죠?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해봤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실수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뒷섬 함수에서 이렇게 쓰게 되면 이 결과값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여기는 제품명이고 여기는 공급지역이라고 해놓고 얘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값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뭘 잘못했죠? 자, 보세요. 여기가 공급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제품명을 입력하게 된 거잖아요. 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고쳐줍니다. 여기를 공급 지역이라고. 됐죠? 자, 그러면 조건을 이제 정확하게 만들어 둔 거예요. 자, 제품 번호가 끝자리가 M이고 공급 지역이 서울이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조건이 AND 조건이냐 OR 조건이냐를 파악하기 위해서 문제를 가만히 읽어보니까 자, 아래쪽에 자,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죠. 여기서 제품 번호가 M으로 끝나고 이고 나오면 뭐예요? 조건이 AND 조건이죠. 자, 공급 지역이 서울이다 라는 거를 같이 AND 조건이니까 같은 라인에 만약에 이 문제가 여기서 제품 번호가 M으로 끝나거나 또는 공급 지역이 서울인 제품의 합계를 계산하라 이렇게 나온다면 이 서울이라는 글자를 어디에? 아래쪽에다가 서로 다른 줄에 입력해야 된다는 거. 이거 잊지 않도록 해주세요. 자, 좋습니다. 자, 뒷섬 함수를 여기서 써보도록 하죠. 자, 는하고 dsum 갈로 열고 자, 뒷섬 함수는 전체 범위를 지정하고요. 자, 전체 범위 합계 라인 빼고 그죠? 전체 범위를 지정하고 이 전체 범위는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F4번 키 눌러서 달러를 다 붙여주고 자, 그 다음에 컴마 찍고 이 제품 번호와 공급 지역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합계를 구할 부분은 매출액에 대한 합계를 구할 거죠. 그래서 매출액 제목을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컴마 찍고 그 다음에 이 조건의 범위를 잡아주고 조건의 범위도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F4번 키 눌러서 달러를 다 붙여줍니다. 자, 그리고 갈로 닫고 엔터를 치니까 자, 역시 정답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마우스로 오른쪽으로 드래그. 우리가 달러를 잘 붙여줬기 때문에 자, 오른쪽으로 드래그해도 정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 검사를 한번 해볼까요? 자, 확대를 조금 시키겠습니다. 시켜서 자, 제품 번호가 M으로 끝난다. 제품 번호가 M으로 끝나는 게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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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얘네들이 제품명이 M으로 끝나죠.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합계를 구할 부분이 자, M으로 끝나고 서울이잖아요. 그럼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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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세 개가 되겠죠. 이거 세 개 외에는 제품명이 M으로 끝나고 공급지역이 서울인 거는 없어요. 그죠? 그럼 이거 세 개니까 세 개에 대한 합계가 여기 나와야 되니까 합계 구할 것은 얘하고 얘하고 얘가 됩니까? 얘가 되겠죠? 그죠? 자, 이 세 개의 합계가 우리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를 클릭해 보니까 이거 742만 5천, 그 다음에 945만 원, 그 다음에 167만 4천 원. 요거 세 개를 다 합한 것을 마우스로 클릭하니까 이 아래쪽에 합계가 이렇게 보이시죠? 그죠? 자, 이 합계가 이 합계랑 똑같은지 우리가 뒷섬으로 계산해낸 합계랑 똑같은지만 확인이 되면 아, 내가 제대로 계산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뒷섬 함수를 못 쓰겠다, 조건을 못 쓰겠다,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돼요. 그렇죠? M으로 끝나는 얘네들을 이렇게 다 볼펜으로 찾아서 서울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다 찾으셔서 이 라인에 해당되는 얘네들을 그죠? 찾아서 마우스로 클릭한 다음에 나타나는 이 합계 금액을 여기다가 직접 타이핑해서 기록을 하시면 돼요. 자, 무슨 뜻이 이해되시죠? 뒷섬을 못 쓰겠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답을 만들어 주셔야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점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지금 이 밑에 할인 가격 계산 시 사용된 함수식을 여기다 적어라 라는 이 문제가 나온다면 이거 할인 가격 계산할 때 사용했던 이 수식 있죠. 여기에서는 반드시 그죠? 함수를 써서 여기에 복사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노트하시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 할인 가격을 자, 우리가 이거 복사를 일단 해볼게요. 자, 이 부분을 자, 전체를 컨트롤 C 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 자, 이 부분에서 자, 더블 클릭해서 컨트롤 V 하고 이 수식이 그대로 나와야 되니까 작은 따옴표를 붙입니다. 작은 따옴표 붙이고 엔터 치면 자, 이 수식이 그대로 복사가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자, 파악을 해야 될 게 자, 이 수식 같은 경우에 이 할인 가격 여기 안에다가 입력했던 수식을 복사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갖다 붙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할인 가격을 계산할 때 여러분들이 함수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전체를 어떻게 수동으로 계산을 했어요. 수동으로 계산했으면 여기에다가 함수식을 복사해서 붙여넣지를 못하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감점 몇 점? 많아봐야 5점 이상 감점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5점 정도 감점 받아요. 하지만 얘네들을 수동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정답은 맞다는 얘기죠. 이럴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점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혹시나 함수를 못 쓰더라도 수동으로 계산해 놓고 여기에 사용된 함수식을 뭐 아무거나 적으세요. 틀리더라도 뭐 5점 감점 받고 말지 뭐. 물론 우리의 목표는 100점 합격이 목표이기 때문에 5점 감점 받는 게 승질 나겠지만 그래도 최종 합격을 하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 좀 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립니다. 자, 좋아요. 좀 확대를 다시 시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위에 표에 할인 가격 계산시 사용한 함수식까지 모두 만들었어요. 자, 여기서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자, 어떤 질문을 하냐면 선생님, 여기에 계산식에 제품명이 모니터인 합과 제품이 프린트인 합에 자, 이 부분에 가만히 보면요, 문제에서는 여기가 다 5번으로 돼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계산식을 하나 만들어서 까만색 십자가 만들어서 드래그 이런 식으로 해서 한꺼번에 이 부분을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아주 똑똑한 학생이고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이에요. 맞습니다. 자, 5번 계산식을 이렇게 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같은 하나의 식을 쓰고 난 다음에 까만색 십자가 만들어서 이렇게 한꺼번에 만들어 주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했는지 따로따로 했는지 우리는 프린트물로만 채점을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우리는 이거 하나 만들어 놓고 옆으로 드래그 했죠. 또 이거 하나 만들어 놓고 옆으로 드래그 했죠. 그렇게 하나 전체를 한꺼번에 하나 똑같습니다.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는 또 여기에다가
그죠? 제품 그 명을 다시 한번 입력해야 되고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무조건 저를 믿고 제가 하라는 대로만 따라와 주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문제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벌써 30분이 다 돼 가는데, 자, 이제 그래프는 간단하니까, 자, 그래프 빠르게 작성을 할 건데, 우선 예쁘게 꾸미는 작업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자, 제목을 선택하셔서, 자, 홈 메뉴에서, 엑셀의 제목 크기는 기본 18포인트로 해주시고요. 자, 밑줄 꺼주시고, 자, 제목 좀 진하게 만들어주시고, 자, 전체를 인쇄할 부분까지 블럭 지정하셔서, 병합 후 가운데 맞춤 클릭. 자, 되셨죠? 자, 그리고 데이터 전체를 범위를 지정하고 여기까지 범위를 지정하고 괴선에 모든 테두리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가운데 맞춤 하시고, 자, 그리고 금액인 경우에, 자, 여기까지가 전부 다 돈이죠. 맞습니까? 자, 돈인 경우에는 통화 표시, 자, 이렇게 붙여 주십니다. 되겠죠? 자, 이제 병합 라인, 자, 얘네 전체가 병합 하시고, 또 얘네 전체도 병합, 얘네 전체도 병합, 그리고 얘네 전체도 실수하지 않고 하나씩 따로따로 하세요. 병합. 자, 얘네 두 개도 병합. 그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7번은 여기까지네요. 그죠? 여기까지가 병합입니다. 한번 눌렀다가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세 개의 라인, 요거 세 개의 라인 병합. 자, 대각선 들어가 있죠? 자, 대각선은 저기 계산 들어가서 맨 밑에 다른 테두리로 들어가시면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대각선 이거 한번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대각선이 만들어집니다.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표와 아주 예쁘게 통화 표시까지 다 붙였어요. 그쵸? 이제 끝난 거죠? 이제 그래프 만들면 되겠죠? 자, 아래쪽에 내려와서 그래프 지시사항 보도록 하죠. 자, 그래프 지시사항은 작성한 표에서 효자 상품의 매출액과 수익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작성하라. 효자 상품이 여기 있죠? 여기 있는 매출액과 수익 금액이니까 매출액과 수익은 맨 오른쪽에 두 칸이다. 그죠? 이거 두 개 전부 다 블럭 지정하면 되겠고, 그리고 X축의 제목이 제품 번호니까 제품 번호가 이 앞쪽에 있죠. 그럼 제품 번호도 같이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세요. 그래야만 X축의 제목이 이게 따로 나오니까. 자, 정리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삽입 메뉴에서 세로막 대형을 선택한 다음에, 자, 첫 번째 거 묶은 세로막 대형 선택하시고, 자, 그래프가 만들어지면, 자, 그래프의 크기는 표의 크기랑 거의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표가 이렇게 데이터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표 크기만큼 만들면 그래프가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자, 적당하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 정도. 그죠? 자, 그리고 그래프를 내립니다. 자, 내려서, 자, 이렇게 자, 내려서 한 줄 정도 띄워지게끔 만들어 줍니다. 자, 되셨죠? 자, 그리고 그래프 하나는 수익은 데이터 표시기는 꺾은 선형이에요. 수익이 어느 겁니까? 빨간 겁니까? 파란 겁니까?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금액을 보면 돼요. 어느 게 더 커요? 그쵸? 수익보다 매출액이 더 크죠? 그럼 작은 값이 수익이라는 얘기죠? 그럼 빨간색이 수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익이 데이터 표시기는 꺾은 선형이니까 빨간색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단수 눌러서 차트, 계열 차트 종류 변경해서 요거 꺾은 선형. 그리고 확인.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되셨습니까? 자, 이제 그래프 제목 입력하겠습니다. 자, 레이아웃 메뉴로 가셔서 차트 제목, 그래서 차트 위를 선택한 다음에 차트 제목은 효자 상품의 판매 현황. 자, 글자 확대는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자, 전체 블럭 지정하셔서 홈 메뉴에서, 자, 밑줄 단추 한번 꺼주십니다. 되겠죠? 확대 출력 밑줄이니까. 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축 제목 입력해야 되겠죠? 자, 레이아웃 메뉴로 가셔서, 자, 축 제목에 기본 가로축 제목에 축 아래 제목을 선택한 다음에, 자, 축 제목은 얘가 뭐가 되죠? 제품 번호.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축 제목에 기본 세로 축 제목에 세로 제목을 선택한 다음에, 자, 이 세로 제목은 뭐가 되는 겁니까? 금액이 되는 거죠. 금액. 자, 그리고 범례는 매출액과 수익으로 바꿔야 되니까 범례 바꿀 때는 어디서 바꾼다? 디자인 메뉴에서 데이터 선택으로 가셔서, 자, 이 계열 1의 편집에 들어가서 계열 1이 2열이니까 계열 1이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자, 요거죠. 얘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그죠? 자, 그리고 확인. 자, 또 한번 계열 2를 선택한 다음에 편집 단추 누르셔서 요거 수익을 클릭. 그리고 확인.
자, 매출액과 수익이 나온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확인 단추 누르면 범례가 매출액과 수익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출력물의 크기는 A4 용지 2분의 1장 범위 내고요. 자, 작성 조건에 없는 형식이나 모양은 기본 설정 값에 따르며 그래프의 너비는 작업 너비에 맞춘다는 거 정확하게 우리가 맞춰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엑셀의 전부가 되겠네요. 자, 시간이 34분이 경과되고 있는데 중간에 제가 설명 부분이 조금 많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초과가 됐는데 충분히 여러분들도 25분 안에 작업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인쇄 작업 마무리 해놓고 저장하고 마치도록 하죠. 자, 전체를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 놓고 오피스 단추에 인쇄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그죠? 선택 영역을 미리 보게 하세요. 선택 영역을 미리 보게 한 다음에 페이지 설정 단추를 클릭하셔서 자동 맞춤 해두시고 여백 탭에 가셔서 가로 세로 둘 다 체크 위쪽 여백 감독위원이 지시하는 6cm 6으로 바꿔주시고 확인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위쪽 여백이 6cm 띄워지고 자, 표가 아주 예쁘게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그래프가 예쁘게 만들어졌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생님 이거 글자가 막 깨진 것 같아요. 이거 미리 보기 상태에서만 이런 거고요. 실제 인쇄하면 깨끗하게 나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전체적인 흐름만 예쁘게 나와 있는지만 파악하시면 된다는 거 잊지 않도록 하시고요. 자, 인쇄 미리 보기 닫고요. 자, 블럭 지정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저장 단추 누르셔서 자, 우리 어디 저장합니까? 자, C 드라이브에 사무자동 실기에 자, 기출문제 폴더 안에다가 우리는 8회 엑셀이라고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회 엑셀. 자, 실제 시험장에서는 감독위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저장을 하시면 돼요. 파일명도 감독위원이 지정하는 뭐 비번호나 수험번호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자, 저장 눌러줍니다. 자, 저장됐어요. 그럼 엑셀 종료. 자, 문제화면도 내려놓으시고 그쵸? 자, 최종 인쇄하는 방법은 이번 8회에서도 마지막 파워포인트 할 때 인쇄하는 작업을 엑셀, 액세스 파워포인트를 모두 다 한 번 더 연습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엑셀 작업 거의 35분이 넘게 이제 수업이 진행됐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8회 모의고사도 기출문제도 여러분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거라고 보고요. 자,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 이어서 바로 액세스 들으실 거죠? 그쵸? 그러면 커피 한잔 하고 오셔서 저도 커피 한잔 하고 와서 액세스 강의 8회 강의 바로 여러분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 지금까지 대우쌤이었습니다.